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제 슬슬 들어오시나 봐요. 그래서 한 1, 2분 정도 저랑 화면에서 인사하면서 잠깐 더 우리 학생분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이 좀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예, 건강하신 거죠, 다들? 예, 반응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화면을 열어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반가운 얼굴들, 또 이번에 입학하시는 분들, 다양하네요. 네.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야, 이제 쭉쭉 들어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면 더 좋으니까. 네.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관심 많으신가요? 네, 최근에 그 아로마 테라피가 심리 치료에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과에서 과목 개설되는 거 아시죠? 혹시 이 과목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린책 아로마 테라피요. 예, 예. 과목명, 예, 정확한 과목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올려주신 분한테 제 개인으로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이번에 개설되는 아로마 테라피와 관련된 과목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아닌데. 저희가 이 교과 과정 다 보내드렸는데,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아, 아닙니다. 그림책 아닙니다. 예, 조금만 더 집중해. 오! 김수미 선생님 어디 계세요? 김수미 선생님. 김수미 선생님 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딘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로마 테라피 꽃이었어? 여기요. 네네. 김수미 선생님. 네. 김수미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김수미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작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린책 아로마 테라피 그 제 아니었구나. 카톡으로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김수미 선생님. 아로마, 저기, 네. 지난번에 제가 다른 걸로 커피 쿠폰 한 번 받아서 커피 아, 쿠폰은 다른 분께 양보해 근데 드릴게요. 김한혜 선생님 아니세요? 네, 제가 김한희인데 이게 개명전의 이름이라.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자, 두 번째 옛날에 제 이름이 올려주신 분이 달려요. 누구냐면, 성순영 선생님. 성순영, 잠깐만, 얘 때문에 엄마가 지금 네, 듣고 있어서. 성순영 선생님한테 제가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 아로마 테라피와 독서 치료고요. 아로마 테라피와 독서 치료를 담당하시는 우리 학과의 겸임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학과의 일대 학생회장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낯이 익으실 거예요. 우리 정은경 교수님이세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우리 정은경 교수님은 아로마 테라피도 전문가시고 상담 심리 박사 학위를 독서 치료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 강의, 다양한 오, 경험을 업기도 갖고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정은경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자리 너무 오랜만이네요. 저 아시는 분들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학생회를 하면서 뭐 여기서 막 엄청 웃긴 것만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수업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목이 아로마 테라피와 감정 코칭인데, 아로마 테라피 다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그쵸? 네. 어, 일단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와 감정 코칭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다 됐죠? 네. 저는 채팅창도 많이 사용할 거니까 채팅창에도 많이 어, 참석해 주시고요. 일단 아로마 테라피와 감정 코칭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아로마와 만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인공향을 맡으면 머리 아픈 사람 있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향을 맡으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향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아로마를 주변에서 막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업체 강의나 뭐 공무원 강의를 하는 회사에서 있었는데 강의 현장에서 우연히 힐링 강의를 늘 해오시던 강사님이 뭐 명상이나 호흡이나 스트레스 강의를 하시던 강사님이 이번에는 아로마 테라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가서 봤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핸드폰을 찾다 보니까 제가 2017년도에 관심이 있었던 거가 내 그 카톡창 상태 메시지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7년 4월 21일 날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리셋 마인드, 리셋 바디라고 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리셋을 하면 몸도 바르게 되고 반대로 몸을 바르게 세우면 또 마인드도 바르게 된다라는 그 생각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2017년에.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의 화두를 이쪽으로 잡고 열심히 이쪽으로 한번 타봐야겠다,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말을 딱 생각하는 순간 이쪽이 나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 제 인생의 화두는 건강과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몸을 어떻게든 세워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건강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듣는데 어, 지금까지는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가 먼저 해보고 잠은 몇 시에 자야 되며 뭘 먹었을 때 속이 편하며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세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대체의학들을 다 해보면서 제 몸을 통해서 증명을 막 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저는 꽤 이제 건강 분야나 이런 쪽에는 뭔가 좀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듣는데 지금까지 아로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마사지밖에 없었거든요. 무슨 뭐 마사지 강의를 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서 딱 강의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아로마를 모르면 50%밖에 아는 게 아니었구나. 제대로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바디를 갖기 위해서는 아로마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감을 첫 강의에 딱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이걸 이제 알았지? 예, 거기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메디컬 아로마라는 거였어요. 아로마를 그냥 향수 정도 아니면은 마사지 정도의 그걸 떠나서 메디컬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가 한 5년 전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배우려고 했는데 그분이 부산에 계셨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전 서울인데. 그래서 좀 배울 수 있는 사람 알려달라고 했더니 강화도에 계신 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강화도에서 완전 반대 그 서울의 강동구거든요. 근데 강화도까지 가려면 100km를 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강화도까지 가서 배우고 했던 열정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 제가 생각했던 리셋 마인드와 리셋 바디 이거에 굉장한 역할을 해준 게 아로마 테라피였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걸 알아보고 싶냐면은 아로마 테라피를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아니면 자격증을 이미 가지신 분들도 많고 상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이 여기 더 들어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후각과 감정과의 상관관계, 우리가 지금 감정 코칭이잖아요. 아로마를 후각으로 받아들였을 때 감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 아로마 호흡.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각 식물의 추출 부위별 아로마와 감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채팅창 활용해 주세요. 자신의 오감 중에서 잃어도 좋은 감각의 순위를 한번 매겨주세요. 이 오감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있잖아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없어도 뭐 살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네, 후각 나왔어요, 후각. 미각, 오, 성인님, 미각. 청각, 촉각, 오, 다 너무 다양한데요? 네. 청각? 오, 듣고 싶지 않군요. 우리 근데 저기 누구지? 은청님은 청각 빼면 어떻게 소통하시려고? 네, 후각. 네. 선택이 너무 어렵죠. 후각, 미각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설문지를 한 거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순위로 후각을 선택을 했답니다. 네. 살 좀 빼고자, 네. 미각을 선택하신 성인님이 살 빼고 싶어서 미각 선택했다네요. 네. 미각도 많고, 청각도 많고, 네. 되게 그러네요. 일단은 후각을 굉장히 많이 선택했고요. 또 이번에 2011년도 미국 광고 회사에서 16살에서 22살을 대상으로 또 설문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디지털 기기, 말하자면 핸드폰이죠. 핸드폰하고 후각 중에서 포기해도 되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후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후각, 오, 핸드폰, 오, 최성아님,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네. 여기서 폰을 포기. 네. 이 대상, 이 애들 있잖아요. 16살부터 22살의 이 애들은 후각을 포기하겠다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었대요. 그만큼 핸드폰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거를 계속 화두로 삼아서 후각을 과연 내 그 삶에서 포기를 해도 될까? 후각을 이렇게 쉽게 놔도 될까? 라는 거를 화두로 삼고 한번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아로마 테라피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각종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식물의 정수를 추출해낸 것이 에센셜 오일이다. 여기서 정수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뼛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심이 되는 골자가 정수인데 이 각종 식물의 요런 꽃이랑 줄기랑 잎이랑 뿌리랑 열매 등에서 가장 필요한 그 정수, 골수를 뽑아낸 게 바로 에센셜 오일 정류예요.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코로 냄새를 맡거나 피부에 마사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먹거나 해가지고 인체에 흡수시켜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대체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이런 식물을 이용한 자연 치료요법이에요. 어, 더 넓게는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이 화학적 요법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우리 몸의 세포들이 매번 이렇게 100만 건에 가까운 화학 작용을 해요, 반응을. 근데 자연에서 이렇게 성장한 이 식물들은 우리 몸에 이러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유익한 입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입자들을 식물에서 잘 추출해가지고 코나 아니면 피부나 먹어서 잘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양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 식물의 힘에 대해서
천연자원연구소에서 입증을 하기를 알러지도 예방하고 살균 작용도 하고 면역 기능도 있고 집중력도 향상시켜주고 탈취 효과도 주고 스트레스 완화도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숲길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가서 맨발로 걷고 싶은데 아 참 우리 매번 걷기 하는 거 있죠? 학과에서 하는 걷기 있잖아요. 뭐였죠? 마음길이죠, 마음길. 예, 마음길. 제가 학생회에 할 때 제가 걷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아직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학과에 마음길 있을 때 많이 만나도록 해요. 계속 저는 갈 거니까. 자, 그다음 보면은 자연이 이렇게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일이 없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 자연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지구 공동체의 한 가족이며 동반자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자연이 식물이 왜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낼까요? 동물은 위험한 일 있으면 피하기라도 하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가만히 서서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가만히 서서 곤충을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꽃도 피워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분 매개 요인으로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식물들이랑 경쟁을 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곰팡이의 공격이나 다른 미생물로부터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항미생물 작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분이 증발되는 것도 줄여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그 2차 대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우리 몸에 좋은 화학 작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천연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 상태의 향기로운 화합물이에요. 어, 그리고 뽑아내는 방법은 수증기 증류를 하고 냉온 압착으로 생기는 추출물이고요. 그리고 강력해요.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고 효과도 안전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야채로 먹는 것보다 50배에서 70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레몬 오일 하나 있잖아요. 레몬 오일 잘 안 보이시네요. 레몬 오일 하나 15ml를 만들기 위해서 레몬이 도대체 몇 개나 들어갈까요? 맞아요. 원청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레몬이 몇 개 들어갈까요? 저도 그거 할까요? 어, 이거 맞추는 분에게 뭐 커피 쿠폰 쏘기 이거 할까요? 70개, 72개.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200개? 와, 지혜님, 너무 팍팍 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한 75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90개, 희용님 비슷했습니다. 75개 들어간다고 해요. 어, 이 조그만한 15ml 병 안에 75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라벤더 15ml다. 라벤더 15ml라면 라벤더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라벤더가 음, 자동차 있죠, 자동차. 한 티코 자동차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만큼 하는 라벤더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 라벤더는 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잎도 같이 해서 이렇게 증류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작은 병 하나에 에센셜 오일이 그 만들기 위해서 많은 허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허브보다 50배, 70배 강력하고 그다음에 그 식물의 골수를 뽑아낸 거잖아요. 그리하여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가지고는 우리 지금 몇 명이죠, 여기? 여기 한 두 방울이면 그 다 마실 수 있어요. 한 방울 가지고 티를 28컵이나 만들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땅의 에너지와 태양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물질이에요. 제가 땅의 에너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디 걷다 보면 걸을 수 있으면 다 양발 벗고 걷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주고, 그다음에 생리적인 건강을 주고, 항균 방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용 효과에도 엄청 좋습니다.
미용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그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의 화장품을 거의 안 사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누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요즘은 뭐 파스도 만들고 해서 점점 더 그 핸드메이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으면 그런 거 만나서 만들고 하면 좋겠죠. 자, 이제 그 향기에 관해서 들어갈 텐데 어, 향기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최성아님, 최성아님 말씀 그 마이크 할 수 있어요? 네. 네, 최성아님이 한번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잠시만요. 사람은 향기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필요로 하거나, 아유, 자꾸 카톡이 들어오네. 현재 필요로 하거나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아,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향기는 저절로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진짜 향기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딱 갔는데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웃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나오죠. 그것도 얼마나 빨리? 한 0.1초? 그냥 나오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향기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솔직함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향기가 모두 다릅니다. 향기와의 만남은 서로 좋아하는 향기가 다르듯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이 말 너무 괜찮죠? 좋아하는 향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자, 그 다음 거는 그 위에 희용님 읽어줄 수 있으실까요? 외부라서 죄송해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향기와의 만남은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방법.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도구입니다. 자, 여기 이 너무 괜찮은 에센셜 오일 향기의 세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문구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글귀가 있으면 하나씩 적어봐 주시겠어요? 뭘까요? 나답게 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치유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도 될 수가 있겠고 그죠? 솔직하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네, 좋습니다. 나답게 사는 방법. 에센셜 오일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흔히 생각하면 아로마 테라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어디 가서 마사지? 제가 좋아하는 마사지? 마사지 받는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그 들어왔던 교수님들이 어디서 공부했냐면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공부해서 그 아로마 테라피를 들여왔거든요. 거기는 마사지를 주로 해왔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사지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배웠던 그 메디컬 아로마는 어디냐면 프랑스 계보예요. 프랑스에서는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처방전을 쓸 때 두 개를 내요. 하나는 일반 약 처방을 내고 또 하나는 아로마 처방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환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아로마를 먹을지 아니면 약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로마가 조금 더 비싸겠죠, 일반 약보다. 그렇지만 그 천연에 부작용 없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하면 자꾸 생각나는 그 마사지를 좀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에서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로마 컬러지를 어, 어디 책에서 봤는데 딱 한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이 용어를. 그래서 아로마하고 사이컬러지, 심리학하고 합쳐서 아로마 컬러지라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향기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향기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실증하여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구한다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좀 건축학에서 건축할 때 그 향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썼던 건데 근데 이게 우리랑 너무 맞는 거죠. 아로마와 사이칼라 심리학이 합친 거. 그래서 아로마 콜로지를 우리가 앞으로 심리학 쪽으로 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다. 아직 여기가 굉장히 불모지예요. 아로마를 지금 의학적으로 약간 양리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쓰고자 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로마가 뇌로 들어와서 바로 그 감정과 연관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세세하게 어떻게 구분되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좀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연구가 이제 지금 막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논문도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심리를 공부한 우리가 아로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작용 없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로마를 많이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향기의 세계는 음, 제가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전환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일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서 향기를 딱 맡으면 바로 비일상으로 확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얼마 만에 가냐? 스위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스위치는 딸깍 이게 다잖아요. 진짜 빠르게. 딸깍 0.1초 만에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일상에서 바로 다른 일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냐면 시오다 세이지라고 이분은 그, 그 일본 아로마 그 협회의 이사장님이신데 이분도 의사분이세요. 일본도 의사분들이 아로마 협회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현재? 거의 의사분들은 거의 그 처방을 내리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 분 계세요. 저기 목포에 한 분 계신데 조만간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줌에서 한번 뵙긴 했지만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고 계신지 제가 그분 책도 샀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다음에 찾아가 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있는데 이런 프랑스나 일본 쪽에는 이런 그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 향기가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전환을 확 시키는데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몸과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요. 이게 후각의 기능에 대해서 후각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아까 우리가 후각 없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설문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후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 혹시 매트릭스 보셨나요? 매트릭스가 언제 나온 거냐면 1999년도에 나왔던 영화예요. 1999년도에 몇 살이셨나요? 저는 보니까 20대였어요, 20대. 그럼 제 나이가 대충 나오나요? 자, 여기 보면은, 어, 그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온 이 주인공이 누구죠? 네오에게 인간 지도자 모피어스가 이렇게 말해요. 냄새를 맡는 후각, 시각 같은 우리의 감각의 실체는 두뇌가 해석하는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해요. 엄청나게 뇌과학적인 표현이죠.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두뇌가 해석해야만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다음에 만져지고 이런 모든 오감의 실체는 결국 뇌가 해석해낸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어, 뇌가 해석해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경험과 기억이 다르면 아무리 같은 냄새라도 다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향기의 세계의 그 내용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로마의 심리적 적용이 어, 아직까지 막
이거는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없고 각자 막 찾아가서 나한테 막 더 맞는 거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경험과 기억이 다 달라서 느끼고 또 이렇게 그 소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아로마를 배울 때 얘기하셨던 교수님 말씀이 저는 저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사람이 어떤 우리가 아로마를 좀 배웠다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해요. 이럴 때 뭐 쓰면 돼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묻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말하면 굉장히 고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막 했을 때 꼭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사람이 한 것처럼 밖에 안 돼요. 뭐 라벤더 그러면 숙면 편안한 거 이거 하나로 이제 계속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40년 정도 내 몸에 적용해보고 주변에 적용해보면서 충분히 임상이 쌓여야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40년짜리 공부였어?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제 삶에서 오일을 아로마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적용하는 거 보니까 올해 내가 적용해서 내가 느끼고 내 몸에서 알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깊어진 상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40년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매년 매년 깊어지고 또 많이 알미 늘어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공부더라고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냄새가, 이 향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뇌까지 전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어떻게 냄새를 감지하는 걸까요? 인간은 개에 비해 훨씬 뒤처진 후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유류나 파충류에 비해서도 뒤처지죠. 후각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생존 전략으로서 후각 기능의 중요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동물들에게 후각은 먹이를 구별해 생존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감각이죠.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후각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퇴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후각은 매우 중요한 감각이며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코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강이라고 부르는 콧구멍 안쪽에는 우리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코털 외에 섬모라는 매우 미세한 털들이 돋아 얇은 점막을 싸고 있습니다. 이 점막에서는 끈끈한 점액이 분비돼서 코가 마르지 않게 하고 먼지나 세균으로부터 점막을 보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 것인데요. 코 속 점막 중에서는 냄새를 식별하는 후각 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냄새 분자는 이 점액층을 지나야만 후각 수용기와 결합할 수 있는데요. 수용기에 붙은 냄새 분자들의 정보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후각 신경 세포를 타고 올라가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뇌의 여러 부위로 전달돼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후각 중추는 측두 옆 안쪽에 있는데요. 이곳은 감정과 기억에 놓인 변연계 회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후각은 인간의 기억 또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죠. 네, 방금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후각이 인간의 감정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바로 갖게 된다는 건데 한 번 더 그 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런 냄새 분자가 후각 세포를 거쳐가지고 이 후신경구라고 있거든요. 후각 마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후각 신경 어, 양지연 선생님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후각 신경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변형계로 들어가요. 이 변형계에 우리가 지금 코칭하고자 하는 감정의 영역이 여기 안에 있죠. 해마와 편도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대뇌 피질로 가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해서 자율신경계를 거쳐 호르몬계도 영향을 주고 면역계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후각신경에서 이 변형계, 감정하고 연관된 이 부분을
굉장히 더 열심히 살펴볼 텐데요. 이 후각망울이 바깥으로 이렇게 코 쪽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들어가서 바로 변형계로 들어가는데 변형계가 해마와 편도체, 기억과 감정이 강렬하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후각만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변형계로. 나머지 감각들 있잖아요. 시각, 미각, 촉각, 청각. 얘네들은 대뇌 피질에 있는 시상을 거쳐서 들어와요. 시상을 거쳐서 각자 부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후각만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영상에도 살짝 나와 있었는데 그 생존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시각은 어때요? 시각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애기들. 조금 지나야 이제 검은 거, 허연 거 구분해서 그때 이제 까만색, 하얀색 모비를 달잖아요. 근데 후각은 태어나서 바로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후각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교를 할 때도 아로마를 계속 태교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후각을 통해서 엄마를 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위험 상황을 알아보게 되는 게 이 후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후각은 감정과 기억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럼 이제 우울증과 후각 상실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과 수술을 통해서 쥐 실험을 했는데 쥐의 후신경구를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냄새를 자각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아주 흡사한 변화를 보이더라는 거죠. 사례를 보면은 1997년도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그 가수가 있었어요. 리더싱어인데 마이클 허친스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92년도 어, 어, 아니 92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 후각을 상실한 이후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맛있는 거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자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92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97년도에 이 97년 11월 22일에 그냥 자살을 했어요. 그동안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이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을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 스스로를 못 참아서 그냥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냄새가 없으니까 음식의 맛도 못 느끼겠고 그다음에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런 그 남녀 간의 쾌락도 못 느끼겠고 해변을 거닐면서 바다 냄새 이런 것도 안 나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다음에 그 옛것을 그리워하면서 그 향수를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세세한 결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시각을 잃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심리적 외상이 훨씬 커요, 후각보다. 근데 조금 있다 적응이 되고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해서 살아가요. 근데 1년 뒤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후각의 상실은 엄청난 감정의 변화와 건강상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후각을 잃은 환자가 감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훨씬 더 안 좋아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후각을 잃으면 우울증을 겪고 우울증을 겪으면 후각 상실이 온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실제로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의 후각을 해봤을 때 되게 많이 그 능력이 떨어지고 또 후각을 잃으면 우울증을 오고 이런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그 거의 냄새를 맡는 능력이 없어지고 약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환자들한테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후각에 그런 감각이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감정과 후각은 굉장히 또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못 맡을까요? 물론 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못 맡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의 아나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은 후각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 그 피냄새 막 이런 거 많은 곳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막 더럽고 이런 데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생활을 하잖아요. 후각이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부터 아로마콜로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향수 코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시향지를 들고 향을 탁 뿌려가지고 냄새를 맡죠. 이 아로마 향을 가지고 향기를 흡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시향지를 쓰기도 하고요. 음, 저는 지금 아까부터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잔에다가, 보이시나요? 잔에다가, 조그마한 잔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계속 향기 흡입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로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하셔도 돼요.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0.1초 만에. 이거를 향기 흡입하는 거를 올팍시옹이라고 해요. 이게 프랑스 말로 후각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랑스에는 포도주를 마실 때 돌려서 향 먼저 음미하고 또 입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또 향을 음미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올팍시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잠시 이렇게 향기를 맡고 마는 거 말고 진짜 그 향기가 내 뇌로 들어와서 편도로 들어와서 충분히 이렇게 하려면 3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맡을 수는 없지만 아로마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꼭 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3분 이상 충분히 맡으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올팍시용을 가지고 내가 이 향기를 맡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적는 란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프랑스 메디칼 아로마 교육기관인 에꼴 아로마 시앙스라고 EAS라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분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 만드신 분이 닥터 미셸 포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였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셨어요. 요즘은 계속 이제 프랑스 아로마, 그 메디칼 아로마에 대한 그 한국에서 요구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프랑스에서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이 와서 자주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향을 맡고 난 다음에 신체적인 느낌 어땠는지, 향이 신체에 어떤 발현을 하는지, 뭐 침이 나는지 아니면 따끔거리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몸 안에서 향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폐로 갈 수도 있고 그냥 확 뚫어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머리로 가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쭉쭉쭉 보게 되면은 이 향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감정을 줍니까? 아니면은 이 향과 특정 장소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이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죠. 이렇게 하려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이 향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다음에 맡았을 때 코로 가는지, 폐로 가는지, 뇌로 가는지, 아랫배로 가는지, 아니면 소화를 시키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좋으면 몇 프로 좋은지, 싫으면 어떻게 싫은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 향기가 기억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지, 어떤 장소가 생각나는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향을 충분히 맡으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아로마를 향기로 충분히 맡으면서 감정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로마 향기를 맡는 방법이에요. 이런 시향지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잔해해서 충분히 한 3분 이상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드는 향이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향은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향을 제대로 마주하여 그 메시지를 깨달으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얘기한 책이 있는데 기적의 아로마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막연히 향기를 맡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향기는 무엇일까 하고 의식을 집중시켜서 맡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맡아도 됩니다.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향기는 뭘까? 내게 용기를 주는 향기는 없을까? 이런 것들. 처음엔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조금씩 뭐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맡으려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어, 즐길 수 있게 돼요. 그 향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0.1초만 해도 뇌를 바꿉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향기를 맡는 게 되게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게 좋아하는 향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특정 향기가 막 끌려요. 왜 이 향기가 끌릴까 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 어떤 향기는 진짜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는 향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에센셜 오일이 자신의 본질에 굉장히 가깝다는 뜻입니다. 주파수가 맞다는 뜻이죠. 비슷한 성질끼리는 서로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오일 개수가 몇 갠데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70개 되는 것 같은데 종류별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찾아라는 거야? 어디에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내가 처음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처음 오일을 아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뭔가 하나를 사야 되는데 뭐부터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의 각 부위별 에센셜 오일들이 어떤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식물하고 사람 몸하고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뇌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잎은 호흡을 하는 곳이잖아요. 식물이 호흡하는 곳. 그러면 폐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어, 꽃은 생식기랑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각 부위별 어떤 그 느낌이 있는지 그런 거랑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오일 한 가지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벌써 47분이네요. 우리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빨리 지나갈까요? 네. 일단 그러면 과일 껍질부터 한번 볼게요. 과일 껍질은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순수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향이에요. 이쪽 오일들은 호불호가 없어요. 다 좋아해요. 너무 상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에너지가 있고, 음, 자기 안에 아이처럼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불러오고 싶을 때 이런 과일 껍질 에너지를 그래서 오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과일 껍질 그 에센셜 오일을 제일 먼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시 심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과일 껍질 오일들도 또 다 다르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레몬을 한번 볼게요. 레몬은 모양으로 한번 볼게요. 어, 양쪽 끝이 이렇게 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시키고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오렌지나 자몽은 어때요? 둥글둥글하죠. 그러면 기분을 둥글게 받아들이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 생긴 모양을 가지고 한번 오렌지 나 정말 집중하고 싶을 때 양쪽을 쪼여줘야지. 그래서 레몬은 자각의 향이라고 해요. 냉정하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깨워주는 향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산만할 때 나를 확 깨우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왜 정말 쉬어야 될 때는 라벤더 이렇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쉬어야 되긴 하지만 음, 뭐라 그러나, 할 일이 많은데 실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나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레몬으로 확 깨워가지고 집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요. 몸에도 굉장히 좋은데, 레몬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을 하게 되네요. 레몬을 먹게 되면은, 레몬은 어떨 때 쓰냐 하면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물에다 타 먹어요. 그냥 레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무거울 때 있잖아요. 전 단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식을 하게 되면은 정말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몸이 무거울 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 피에 점액질이 많이 쌓이는 상태예요. 근데 이 레몬 오일과 이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을 그 실험을 해보면은 스티로폼에 있잖아요.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스티로폼이 확 녹아요. 그 뭐냐, 그 몸에 안 좋은 그런 석유 화합물이나 안 좋은 것들이 녹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몸에 끈적끈적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이 레몬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깔끔해지고 깨끗해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일 처음 오일로 레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향기 맡기도 하고 물에다가 타서 먹어보면 몸의 점액질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게 클린에 나오는 거예요. 클린 책에. 그러면서 정신까지도 굉장히 맑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잎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잎은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향기예요. 잎은 어때요?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잎을 활짝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라는 스피릿이라는 게 어원으로 보면은 스피랄에 호흡한다, 숨을 쉰다라는 거거든요. 이 호흡을 잘 하면 정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스피릿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이나 이런 심리에서는 호흡을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 호흡을 할 때 에센셜 오일과 함께 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잎이 활렵이냐 침렵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활렵은 받아들이는 에너지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에너지고, 오일로는 뭐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침엽수림은 놓아버리는 에너지예요. 네, 잎 끝이 뾰족하잖아요. 칼같이 이게 뾰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살균을 한다든지 이런 면역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누가 하러 왔을 때 무슨 고민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방어하는 사람들 있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방어하면서 자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깨는 좀 꾸부정하면서 가슴은 잘 펴지 못하고, 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그냥 주변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좋은 사람 컴플렉스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억누르고 그다음에 좌절감에 쌓여 있고 그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잘 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냥 내가 좀 참고 말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향기로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는 공간에 디퓨징을 해놓잖아요. 그 2% 된 오일을 디퓨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벌써 상담의 반은 된 거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향기를 맡자마자 0.1초 만에 확 마음이 열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잎에 대한 것 중에서는 여기 활엽수름에 있는 유칼립투스를 한번 볼게요. 아까 오일 저기 레몬처럼 생긴 걸 한번 볼게요. 레몬은 쪼여준다 그랬죠. 잎 끝이. 유칼립투스는 뭐냐 하면은 어, 나무 유칼립투스 블루스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키가 100m 넘게 자라요. 그러면 내가 그 100m 넘게 자라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확 튀면서 해방감을 주겠어요. 그러면서 뭐 그만한 일로 작은 일로 고민하지 말자. 그냥 마음 넓게 가지자라는 마음이 확 되는 거예요. 폐를 넓혀주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울분에 억눌려 있는 그런 분들이 쓰면 좋겠죠. 음. 혹시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할 때 나는 잘 나무랄 줄 안다.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덮어 쓰고 부하 직원한테는 괜찮다라고 말한다. 나는 어떤 쪽이에요? 1번, 부하 직원을 나무란다. 2번, 덮어주고 부하 직원한테는 괜찮다고 한다. 빨리 한번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 메시지 많이 왔네요. 2번, 2번,
정말 가슴 아프신 분들이 많네요. 은청님 참 현명하시네요. 네. 그 제가 이 감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왜 공부하냐 했더니 이래서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다 퍼줄 거 다 퍼주고 내 마음은 너무 아파. 그래서 내 마음은 어디 가서 달랠 길이 없어. 이러면서 다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풀지 못한 감정, 그다음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덮어쓰고 난 다음에 겉으로는 괜찮다 해놓고도 속에서 좌절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나중에 참다 참다 안 되면 이제 막 어디 숨어버려요. 그쵸? 그러면서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유칼립투스한테 위로를 좀 받아보세요. 얘는 그냥 호흡기, 폐에 좋은 거기 때문에 호흡기나 이런 감기나 이런 데 굉장히 좋고요. 얘가 굉장히 뜨거운 오일이에요. 열성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는 유칼립투스 있는 거기에 어, 뜨겁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다가 불이 나거든요. 근데 불이 난다고 유칼립투스 나무가 죽지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타고 다시 그 속에서는 살아서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운 것 때문에 어디에 좋냐면은 관절이나 신경통이 좋아요. 유칼립투스가. 그래서 잘 붓거나 그다음에 그런 걸 좀 말려야 되잖아요, 열로. 그럴 때도 좋고. 기분으로 봤을 때는 축축 처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걸 유칼립투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잎에 대해서 했고 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꽃은 유혹을 하잖아요. 아까 수분,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유혹해가지고 뭐 증식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로 다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의 개성을 끄집어내는 향기예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 개성이 자신이 없는 사람,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뭔지 잘 모르는 분.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질문했을 때 아름다워지고 싶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좋고, 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사회생활 하시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남자들하고 이렇게 막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면은 여성 호르몬들을 많이 못 쓰고 양의 에너지, 남자들하고 같은 에너지를 막 과다하게 쓰게 돼요. 내가 남잔지 여잔지 막 이렇게 잘 느낌이 안 올 때 있잖아요. 에너지 불균형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저녁에는 이런 꽃 에너지를 한번 쭉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이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자, 꽃 에너지 중에는 일랑일랑을 해볼게요. 일랑일랑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은 꽃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향기를 막 내뿜거든요. 어디까지 내뿜냐면 100m까지 향이 쫙 펴져요. 동남아로 신혼여행 가면 이 일랑일랑 향을 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놔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혹의 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랑일랑에서는 어떤 거 뭐냐 하면은 축 늘어진다를 핵심으로 잡으면 돼요. 어깨에 힘을 빼고 릴렉스 한다. 축 늘어뜨려라 하는 거거든요. 어, 너무 강박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울한 사람,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내려놔라. 어깨에 힘을 빼고 좀 릴렉스 해라.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일랑일랑이 우울증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죠. 근데 참 이상하게 호불호가 강해요, 이 향은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하는 향이거든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은 좀 이제 늘어져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좋게 받아들여요. 뭐 육퇴를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향이 좋아진대요.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 향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 흐름에 몸을 맡겨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일랑일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잎하고 꽃을 같이 증류를 하는 거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돕는 향입니다. 대표적인 오일로는 제라늄이 있어요. 제라늄은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려다가 제라늄을 한 이유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분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여성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오일인데 어, 이제 갱년기가 막 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몸이 안 받쳐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럴 때가 딱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 질환에도 좋고요. 중년기가 넘어가면서 남성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향입니다. 제라늄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균형의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균형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 양쪽에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갈릴 때, 그럴 때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한테 권한대요. 근데 제라늄은 사랑받기 전에 나부터 주는 것이 중요해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또 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주는 데는 익숙한데, 받는 것이 서툰 사람들 있잖아요. 받으면 왠지 막 불편하고, 내가 또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거 심리 공부하는 사람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 퍼줘야 되고, 그러면 마음 편한데, 내가 받으면 또 불편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거는 또 클라리 세이지입니다. 자, 감정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라늄이고요. 자, 씨앗하고 열매를 한번 볼게요. 씨앗은 뭐예요?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이런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과 재능을 깨닫게 하는 향기예요. 어,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거나 하면은 이 그 오일이 강력한 서포터가 되어주는데 나 아직까지 뭘 아직 하고 싶은 게 없고 뭐 변화하는 거 싫고 지금이 딱 좋아 하는 사람한테는 이쪽 오일이 그냥 별로 안 좋게 다가오는 거예요. 씨앗 오일 중에는 별로 우리 게 없어가지고 블랙페퍼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싶을 때 도움을 줍니다. 어, 블랙페퍼가 뭐예요? 우리 요리할 때 쓰는 그거죠. 후추죠, 후추. 굉장히 뜨거운 오일이에요. 그래서 열정, 열정하고 연관이 있고, 몸으로 봤을 때는 운동할 때 있잖아요. 운동 전에, 뭐, 센 운동 있잖아요. 우리 필라테스 같은 거 할 때, 그 전에 이렇게 발라주고 하게 되면은 피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 붓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자극이 없고 좋은데,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열정을 계속 불러일으켜주고, 그다음에 용기를 주고, 적극성을 주게 하고 하기 때문에, 어, 이 마음이 지쳤지만 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오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하고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에 이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 이건 인체 몸통에 연관이 돼요. 인체 몸통. 그래서 올곧게 쫙 서 있는 게 어때요? 중심을 딱 잡아주죠. 그래서 나무 오일들은 그런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지는 뭐냐면은 이게 나무에 상처를 냈을 때 뭔가 송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말려서 이렇게 그 오일로 만든 건데 그 송진들이 나와서 나무의 상처를 치유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수지는 상처 치유도 되지만 마음의 상처까지도 이렇게 치유해 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의 오일을 먼저 한번 보면 시더우드가 있어요. 시더우드는 정말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에다가 여기 땅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쫙 뻗어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을 믿고 싶을 때 확고한 중심을 만들어주는 향이에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가 하늘과 이어지다라고 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방침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제 이 시도우드가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오일을 만들 때 수율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오일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아까 그 레몬은 75개라고 했잖아요. 하나 만드는데 어떤 오일은 정말 적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수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로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해야 한 방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즈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시더우더는 20년 정도 된 나무, 이 심재, 이 기둥에서 이거를 저기 수중에 증류해가지고 뽑아내는데 정말 수율이 좋아요. 그 시더우더의 가격이 너무 착해요. 착한데 할 수 있는 그 역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도 시더우드를 혹시 만나게 되면
가격이 착해서 놀라고, 그다음에 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또 한번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몸통을 세워주고 지쳐 있을 때 힘을 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강장시켜주고 그다음에 불안할 때 라벤더와 함께 쓰게 되면 굉장히 좋고요. 잠이 잘 안 올 때 라벤더와 시더우드 같이 이렇게 블렌딩해서 발바닥에 발라주거나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잠을 푹 들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었네요. 내 안의 중심을 단단하게 해주고 역경을 배움의 찬스로 여기는 강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타인을 위해 일하다가 지쳤을 때 사용. 이거 좋죠? 아까 그런 분들 많았었는데 타인을 돕는 사람. 자신을 먼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타인을 위해 일하다가 지쳤을 때 저기 저기 어디 골방으로 가지 말고 시더우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수지에서 나오는 프랑킨센스. 프랑킨센스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굳이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사실 어, 무슨 오일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디에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할 때 쓸 수 있는 게 제일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라벤더랑 프랑킨센스인데 프랑킨센스가 조금 고가기는 해요. 근데 정말 얘는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온갖 데다 다 쓰면서 정말 많은 곳에 영향을 몸에도 영향을 주고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데 얘를 명상할 때 쓰게 되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앉아 있을 때 그 회원부까지 쫙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신성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멋진 향입니다. 어, 정신의 제잘 그림을 잠재운다 라고 하고 있죠. 산만한 정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고 그냥 잠재워서 그냥 편안하게 신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뿌리를 볼 텐데요. 뿌리는 한마디로 그라운딩이에요. 땅에 발을 붙이고 현실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향이에요. 어, 내가 정말 지쳐있을 때 딱 이렇게 현실감을 갖고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때 필요한 오일입니다. 근데 뭐 명확한 삶의 목표나 의미가 없는 사람에는 아무런 끌림을 주지 못하는 향이기도 해요. 이 뿌리의 대표적인 게 뭐 베티버도 있고 한데 오늘은 진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라운딩. 예. 얘가 하는 역할은 자율신경을 조절하고요. 위장 기능도 조절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공자님은 식탁에 생강이 없으면 밥을 안 먹었대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뭐지? 중학생이었나? 그 남자애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껄렁한 뒤에 앉아 있잖아요. 걔가 뭐 공자님도 뭐 편식했네. 이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장 기능도 조절해주고 예,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진저 오일이 하는 역할은 자신의 가치를 믿게 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주고 안심을 주는 향인데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단단하게.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저 네가 존재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그 아들한테 그 생일 때 편지 쓸 때 이런 비슷한 말을 마음에도 없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써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기를 바라면서 많이 썼는데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안도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저 오일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겨울에 이게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율신경도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그 위장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진저 차를 잘 마셔요. 진저 오일 차를. 거기다가 시나몬도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정과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뜨거울 때 바닥에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뭐 진저 두 방울, 시나몬 두 방울 떨어뜨리고 어떨 때는 좀 진하게 먹고 싶을 때는 많이 떨어뜨렸더니 위장에 굉장히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막 휘젓고 난 다음에 조금 식혀요. 그러면
시나몬 자체가 굉장히 달거든요. 너무 달게 이렇게 맛있는 차가 됩니다. 그렇게 다음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뿌리, 줄기, 꽃, 잎, 그다음에 껍질, 수지, 열매, 씨앗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오일은 감정 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블렌딩 오일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의 오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뭐 레몬 오일 하나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레몬 플러스 프랑킨센스 플러스 시더우드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우울에 굉장히 좋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블렌딩 오일이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정신세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을 잡아내려면 많은 화학 성분들이 서로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블렌딩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단, 단일 오일을 가지고 그 오일들의 특성들을 얘기했지만 다음번에 그 아로마 테라피와 독서 치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오일들은 블렌딩 오일들, 어떻게 블렌딩하면 뭘 쓰면 좋을지에 대한 오일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자, 이렇게 오일을 가지고 올팍시용을 쭉 해서 이런 감정들을 느낀 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요. 감정 일기를 쓰면 굉장히 좋아요. 감정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막 올라오는 게 감정이잖아요. 근데 일기를 쓰면 그걸 의식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을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글자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감정하고 내가 막 쌓였을 때는 하나인 것 같았는데 글자로 내려와요. 그러면 감정하고 내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 감정의 주인이 되고 감정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 일기를 쓰는데 보통 이 감정 일기는 이 첫 번째 부분을 쓰게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감정이 어땠고 생각이 어땠고 어떤 행동을 했고 몸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고 그 감정의 이유가 뭘고 이런 것들을 쭉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쓰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오일을 가지고 올팍시용을 하기 때문에 올팍시용을 이 감정 일기 쓰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3분간 충분히 느끼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느껴지는 다시 느껴지는 감정, 다시 느껴지는 몸의 반응,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거를 충분히 이 오일과 함께 교류를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써보시면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에센셜 오일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거를 오일을 감정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트에다가 엄청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 노트를 찾아가지고 느낌을 적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일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다가왔다. 신사적으로 다가오는 게 굉장히 좋았다. 말을 강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그저 향기만 맡으면 되기 때문에. 가슴 답답해서 누굴 만나면 내 얘기 꺼내야 되는데 뭘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나가게 일수인데 이 오일은 얼마나 신사적인지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라고 한다. 내 삶에 이런 시간, 감정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이때까지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이런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내 감정을 돌볼 시간이. 근데 이 3분의 시간 충분히 갖게 됐을 때 제가 사실 첫날에 이 감정적으로 오이를 만나고 첫날부터 울었어요.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이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어, 바쁜 일이 끝나고 보통 그랬거든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느껴지는 굉장히 공허했고 외롭고 허한 기분이었는데 내면의 나와 대화하고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사랑해주고 피드백받고 다독임 받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꽉 차고 그런 시간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나를 알고 있던 분이 코로나 때 왜 집에 한참 많이 있었잖아요. 어, 너 같은 성격에 집에 잘 못 있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냐고 안부를 막 묻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했죠. 완벽 적응이라고.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골방에 제껴두고 있던 내 감정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저는 그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아로마 덕분에 살아났어요. 어머, 위로받으신 분들이 또 있네요. 예.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제가 아직까지 되게 좀 그런 게, 이런 그 순정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보면은 패턴을 알겠어요, 이제 패턴을. 그 패턴이 뭐냐? 남자는 감정이 없어. 그리고 여자는 너무너무 순진하다 못해 너무 순수해. 근데 남자 주인공은 이게 감정을 굉장히 뭐 어릴 때부터 뭐 아버지가 뭐 엄하시다든지 어머니가 뭐 어떻게 되셨다든지 해가지고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사는 그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을 가진 남자 주인공. 그 여자는 엄청 순수해가지고 뭘 좀 가르쳐 줘야 되고 막 이런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 이 남자가 이 여주를 보면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아, 이게 내가 느껴도 되는 거야. 처음에 당황스러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일밖에 모르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뭐 그런 남자가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점점 변하게 되는 이 보통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들 보면은 사회생활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안 받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가끔 공허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도 하지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이 바빠지면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 감정은 저 뒤로 골방에 처박아 놓고. 근데 이 여주 때문에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오일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주 같다. 아로마 이 에센셜 오일이 이런 여주 같다. 나한테 여자 주인공처럼 다가왔다. 그런 따스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에센셜 오일을 뭐 먹어도 된다 막 했는데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막, 에센셜 먹어도 된다 그랬지, 아까 그분이? 막 이러면서 3,000원짜리 뭐, 그런 거는, 프레그런스 오일이거나 아니면은 인공향이에요.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100% 순수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학명이나 이런 뭐 재배 방법이나 이런 원산지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사실 이런 테라피적 등급이 있는 오일은 전 세계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거는 정말 잘 알아보고 하시고 그 외에 그냥 향을 맡는 정도는 좀 등급이 되는 것들도 하시고 어, 어, 이런 그 오일을 쓰게 되면은 빛이나 열기나 공기 때문에 예, 메디컬 등급이 있는 오일을 먹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어, 갈색이나 푸른색 병 이런 병에 차광 용기가 돼 있는 오일에 있는 것들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은 방금 얘기했지만 섭취 가능 오일은 따로 있고요. 오일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뭐 식물 오일로 희석하면 좋고 그다음에 그 시트러스 계열 오일 아까 레몬이나 이런 것들은 빛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쓸 때는 낮에 조심해서 피부에 쓸 때는 적용할 때 이렇게 조심해서 쓰시고요. 오일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오일을 피부에 쓰고 난 다음에는 따뜻하게 해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한 10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에도 있는 이 문구, 신은 인간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비해 두셨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지혜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우리 교수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아, 답이 바뀌었다 하네요. 예, 미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유익하셨습니까? 예, 우리 과에서 추구하는 아로마 테라피는 제가 교수님하고 이 과목을 그 같이 연구하고 집중하면서 아로마 콜로지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고요. 거기에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저는 사실은 아로마 테라피의 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심리 치료의 흐름, 제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아는 그 동료 상담자들을 보면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를 좀 기본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아로마 테라피적인 그 보통 이제 마사지나 요 부분도 굉장히 좋잖아요. 원래 신체를 잘 다뤄야 그 치유가 좋아지니까 제가 오늘 사실 그 제가 학회원인데 그 학회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듣지 않으면 학회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술 대회에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참석을 하면서 최근의 흐름이 심리 치료의 흐름이 뭐냐 하면 신체, 정서, 네, 생각.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요. 네. 신체, 감정, 생각. 예, 근데 여기에 영성까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 이제 홀리스틱, 홀리의 개념을 모든 심리 치료에서 다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 생각을 다룬다, 인지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지와 행동을 주로 다룬다 이랬잖아요. 근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정서와 감정이 좀 더 중요해졌고 정서와 감정을 다루다 보니 뭐가 더 중요해졌냐? 신체에 기억된 암묵적 기억이 중요해졌고 그러니 이런 신체와 연결된 아주 원초적인 감정, 그걸 다루려면 이런 그 아로마라든지 아니면 신체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법들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지금 주류의 학문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상담을 하든 코칭을 하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잘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 도구들, 그러니까 똑같은 도구인데 누가 쓰느냐. 정말 잘못하면은 이제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가 사람 잡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우리 마음도 다루고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대인 관계에서 사람을 다루는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잘 쓰이는 도구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은경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 과목 기대하면서 자,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 뇌과학과 독서 치료에 관련된 아주 귀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로 하고요. 저희가 23일부터 2차 입시 기간이에요. 혹시 마음이 있었으나 기간을 놓친 분들이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